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회사가 상승 기조로 일단 주가 상승을 또 유발시키려면은 어떠한 역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갖다 해보셨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멀리 보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돼야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저는 대체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이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가가 일단 기술적으로 어떤 이런 흐름을 갖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 내용에서 일단 바탕이 돼야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갖다가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일단 턴어라운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하강을 하다가 회복세를 일단 전환하는 이러한 양상을 띌 때 주로 일단 경기가 하강을 하다가 회복세로 돌았을 때 이런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많이 양산이 되죠. 경기가 돌았으면 중장기적으로 일단 회복세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은 한번 하강 기조로 가다가 회복되면은 약 한 3년 정도는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종목들은 길게 가는 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뭐 400%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역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업 구조가 성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확신감. 이것이 이제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갖다 갖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최근 들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갖다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단 이제 현대차 회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 회사는 바로 친환경 그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동차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꾼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그 안으로 든 그룹이 주가가 상승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갖다가 잘 타고 이러한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모색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일시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갖다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대규모 적자를 이루고 그룹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은 알짜 회사들을 다 매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 중공업이 그 일단 하락을 갖다가 심화하면서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까지 갔던 두산중공업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세를 갖다 이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작업을 확보하고 앞으로 친환경 그룹으로 가기 위한 그런 포석을 잘 놓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일단 또 주가 급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초격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 기업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리를 갖다가 한참 두는 것을 말한다. 마라톤 선수가 마무리까지 갈 때까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일단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2등 그룹이 있고 그 1등 주자가 일단 쭉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일단 2등 그룹에서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쭉 따라오지 않은 한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주자가 있다면은 그 주자는 있지 않습니까? 뒷심이 강한 주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거의 일단 이제 마무리 과정 속에서 쭉 뻗어나오는 그러한 주자가 바로 일단 결성선에 먼저 도착하듯이 바로 일단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일단 사업 구조조를 갖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량으로 일단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2등과의 격차를 갖다 확 벌이면서 마켓쉐어를 갖다가 확실하게 갖는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바로 일단 주가도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바로 가전 부분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LG전자
이 LG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초격차를 갖다 벌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단련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도 일단 강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장 사업도 하고 앞으로 일단 벌릴 사업도 일단씩 계획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의 주가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관련된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견조하게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그런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그중 하나라도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타이틀을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주가 기상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자. 사실 이 종목 자체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일단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조금 고개를 갖다가 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왜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까? 그대로 하락하기만 했던 이런 상태에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TFT LCD 여기에 일단 이제 주력으로 해왔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단씩 해오고 있습니다. OLED 투자도 일단 대형 TV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왔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형 TV OLED 쪽에서는 역시 삼성의 일단씩 PLED하고 일단씩 붙어가지고 지금 현재 성기를 찾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때는 이제 TV 광고에서 보면 서로 일단씩 우리 회사가 더 좋은 것이다 하고서 막 일단 역시 홍보를 하고 그랬던 적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OLED 부분에서는 LG전자가 확실히 앞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LCD, OLED 이 디스플레이 단일화 사업으로 일단씩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사업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TV를 볼 때 디스플레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화면이 아주 일단 화면 밝기가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또 일단시 자연의 환경 색깔과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일단 가장 일단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TV 자체를 평가할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면 자체가 바로 일단 우리가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LCD와 OLED를 갖다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잘 돼야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LCD 사업은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중국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일단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의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경쟁력에서 일단씩 밀리고 있다 보니까 OLED 쪽으로 방향을 갖다가 틀고 있는 과정이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을 갖다 중국에 매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LCD는 이제 퇴조하고 OLED 쪽으로 일단씩 방향을 갖다가 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OLED 사업은 서서히 이제 실적이 안정화돼가는 그런 단계로 일단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고 1위 삼성의 디스플레이도 일단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이 되고 그 사이에 일단 끼어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보낸 것이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이러한 어떤 여건 속에 있다 보니까 최악의 실적을 갖다가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 가다가는 접어야 될 그런 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단 적자가 심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그런 적자가 심화되고 내년도 심화가 된다면 사업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일단 사업의 어떤 이제 생존력이 없다면은 사업 구조의 대변신을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일단 초기술을 갖다가 일단 개발해가지고 일단은 1등을 올랐든지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생사의 어떤 기로에 섰던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 이 OLED 쪽으로 방향을 갖다 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한다면은 이 PLED라 해가지고 바로 일단 플라스틱 OLED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OLED를 갖다가 일단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이 적자가 상당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소형 패널에, 그리고 휴대폰 패널이죠. 여기에 일단 이제 진입을 갖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3년 동안은 있지 않습니까? 적자 상태를 갖다가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으로 올랐으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3년을 지나야만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과거 도시바처럼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POLED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로 일단 이어지고 있다. 소형제 패널에서도 지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고, 대형은 일단 여러분들 TV OLED 쪽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구조로 떠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갖다 모색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실적이 적자 상태가 축소되고, 또 일단 내년에 일단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턴어라운드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사업 구조의 변화에 성공할 조짐이 보인다면은 이 또한 역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면은 주가도 일단 크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 잘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최근에 실적주의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매출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2017년에는 꽤 일단 좋았죠, 그죠? 그러다가 2019년, 8년, 19년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바로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일단 LCD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중국이 점유율을 높여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 예상치입니다. 이 익스펙테이션은 지금 현재 작년 2019년 수준의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야말로 2조 4천억대.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렇게 지금 929억 정도. 이렇게 지금 급격히 퇴조하죠. 그죠? 그러다가 일단 지난해는 1조 3,600억 가까이 이렇게 급격히 적자를 갖다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당기 순위 같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2018년에 일단 적자로 곧바로 반전해 봤습니다. 이렇게 흑자 규모가 컸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이 이 LCD 시장 갖다가 장악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2018년은 뭐 적자폭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2019년을 갖다 보면은 그야말로 일단 2조 9천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갖다가 일단 해 나갑니다. 그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2019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적자를 갖다가 최악으로 일단 만든 그런 이제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일단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2018년부터 조짐을 갖다 느끼게 됐고, 2019년은 적자 상태가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일단 이제 사업 구조로도 변화를 갖다 가져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이제 영업이익 적자를 갖다가 8천억대로 일단 줄입니다. 올해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8천억대를 일단 줄이려고 합니다. 2조 8천억대에서 8천억대를 일단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수면이라고 그러면은 수면 밑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하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도 일단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일단 뭔가 눈에 보이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돌 때 이때가 일단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상황이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수면 아래에서 일단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올해라는 얘기죠.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갖다 반영하는 겁니다. 올해 실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시도한다면은 주가는 미리부터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년간 일단 실적 전망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정확한 건 아니고 예상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 상황을 갖다가 이제 대비시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가 일단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예상치, 기대치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expectation의 약자죠. 그죠? 자, 일단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매출을 보면은 올해는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년에 2021년에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라고요. 2022년에도 일단 증가세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크게 증가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전망치가 일단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는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지난해 비해서 적자 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 일단 이렇게 흑자로 완전히 이제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2020년에는 흑자가 또 확실히 또 안착이 됩니다. 당기순이 또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흑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이렇게 흑자,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2019년이고,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적자 상태지만은 적자가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2021년, 2022년 이렇게 흑자 기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면이고, 그 수면 위로 일단 이제 부각되는 이러한 순간을 갖다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이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 추이가. 향후에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주가는 역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별 매매 비중의 변화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일단 모바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바일 쪽이 이제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인데 이 회색 부분이 이렇게 커지다가 그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점을 이루고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죠? 이런 제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휴대폰 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형 TV 같은 이런 이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LCD 쪽이 이제 많이 장악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삼성에서 일단 이제 소형 이쪽에 일단 여러분들 OLED 쪽으로 일단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완전히 뭐 90 몇 프로를 갖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 있고 중국은 또 따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모바일 쪽도 일단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쪽에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소형 이 디스플레이가 뭐라 그랬죠? LG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POLED죠. 그죠?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플라스틱 OLED인데 이걸 지금 이제 적자 상태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매출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을 갖다 앞으로 일단 앞으로 LG에서는 상당히 늘려야 됩니다. 그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뺏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이 부분이 조금씩 이제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이 모니터 같은 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TV는 여러분들 대형제 패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대형 패널에서 보면은 2020년 올해 일단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사실상 지금 이제 중국이 LCD 쪽을, 대형 LCD 쪽을 일단 장악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점유율을 갖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삼성에서 일단 또 지분을 갖고 가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축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을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LG 디스플레이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일단 소형 패널, 그러니까 휴대폰용 이제 패널을 갖다가 일단 장악하고 있다면은 그 회사가 너무 지나치게 시장 잠철을 해놓고 있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면은 다른 일단 수요자들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일단 뭔가 기술 차이가 없다면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격만 단가만 낮춰주면은 바로 또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POLED 쪽으로 일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폭이 상당히 심화된 이 소형제 이 패널 부분에서 일단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형 TV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딱 고정된 겁니다. 그런데 인치가 딱 고정된 것이죠. 그런데 롤러블 TV를 갖다가 일단 하게 되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화면이 이제 쭉 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쫙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가만서 있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려요, 화면이. 앞으로 이것이 이제 기술 발전이 더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일단 가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TV는 바로 롤러볼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일단 소형 이 스마트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롤러볼 쪽으로 간다면은 기술력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삼성을 갖다가 능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삼성도 일단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일단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하려면은 바로 일단 이 모바일 쪽에 일단 패널을 갖다가 시장을 넓혀 나가든지, 아니면 이 대형 패널에서 일단 기술 롤러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기술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넓혀 나가든지,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 방향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과 완전 대형 쪽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절박한 인식을 갖고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잘 맞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일단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절박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적자가 또 심화되기도 하는 거지만은, 이제 투자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이제 점유율을 갖다 점차 넓혀 나가는 그 일단 과정에 의해서 주가도 일단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한다면은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턴어라운드라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초반에 제가 들었습니다. 턴어라운드. 이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일단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실적이 일단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일단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심화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수면이라면은 적자가 일단 심화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적자가 일단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 적자폭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적자가 일어나지 않고 실적만이 일단 줄어들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적자가 일단 심화됐다가 실적이 회복돼 가지고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기업이라면은 이건 진짜 일단 그야말로 기업이 용기 있게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폭이 아까도 말했죠. 2019년에 최악의 상태였고, 올해도 일단 적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적자 폭이 축소된다는 이러한 수면 이하에서 일단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도 일단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적 추이도 중요하고 사업을 갖다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19년 이 최악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수면 하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런 상태 있고, 3분기에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고, 3분기에 일단 흑자는 전환하지 못하겠지만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 이걸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갖다 집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집에다 묶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TV를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돈들을 쓸 데가 없고, 그러면 이제 TV를 갖다가 일단 이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일단 딸리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분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지 않았을까. 그 흑자 전환 폭은 적지만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일단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죠. 아무래도 뭐 적자 폭이 축소된 것보다는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죠?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맞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주가가 일단 꽤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년에 일단 수익성이 수면 위로 일단 부각될 것입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합니다.
거의 뭐 보지 않더라도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가 내년에 이루어진다면은 올해부터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면 밑에서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주가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기미가 보일 때 미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주시장은 8월 달시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일단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다 미리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주가 상승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LCD 부분은 적자가 심화되고 아직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적자가 나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자폭을 또 비중을 줄이니까 적자폭도 줄어들겠죠. 그죠? 바로 그런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OLED 쪽으로 사업 전환을 갖다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적자폭이 지난해에도 심화된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OLED 쪽도 일단 투자를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늘렸고 소형 POLED도 일단씩 투자를 갖다 마무리했습니다. 투자를 갖다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투자를 해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고 가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늘리는 것인데 생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업력이죠. 그죠? 또 일단 제품의 어떤 우수성이 이제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과 경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쟁을 통해서 일단 성기를 잡아야만이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고 수익성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단계로 일단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바로 일단시 지금 실적이 수면 아래에서 턴어라운드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마무리됐고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고 이런 상태라면은 이 투자가 일단 성공적으로 일단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반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별 TV용 이제 LCD 출하량을 갖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LCD. 근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BOE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BOE가 1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SOT 대만 업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몇 위입니까? 5위에 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몇 위에 있습니까? 6위에 있잖아요. 그죠? 꼴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점차 일단 LCD 쪽을 갖다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일단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실은 LCD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중국이 일단 1등으로 올라서는 것이고 삼성이든 LG든 이것은 서서히 이제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죠? 사업을 포기하고 OLED 쪽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일단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롤러볼 쪽으로 일단 가야 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롤러볼도 일단 질이 또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국가별 대중 소형 패널 점유율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중소형 LCD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13.3%입니다. 중소형 LCD. 이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40.4, 일본이 28.7, 대만이 14.4. 우리나라 꼴찌예요. 지금 이 4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LCD 쪽은 이제 포기 상태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대형 LCD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33.8입니다. 중국이 34.3으로 일단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LCD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일단시 바로 일단시 우리나라를 갖다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 LCD 쪽은 이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국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점차 중소형 LCD라든지 대형 LCD는 서서히 중국 쪽으로 일단씩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밑에서 여러분들 요 이하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은 중소형 OLED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 일단 OLED가 있고 88.7% 완전히 자각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9.3%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진입을 갖다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도 중국에 일단 서서히 지금 이제 뭔가 비중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틈새 속에서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 이 중소형 OLED 쪽에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투자를 해놓고. 투자를 했으면 성공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갖다 벌려서 일단 1등으로 쭉 뻗어나가든지 아니면 가격을 단가를 갖다가 일단씩 낮춰가지고 진행하든지. 근데 처음에 일단씩 이 중소형 OLED에 대해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LG디스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일단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여하튼 지금 이제 POLED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야 바로 일단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대부분 삼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OLED를 갖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일단 99.3%고 다른 나라 아예 없습니다. 중국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이걸 또 따라오려고 지금 이제 점차 투자를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중국이 또 들어오면 또 점유율이 좀 약간 줄어들겠죠. 그죠? 대형 OLED 쪽에 일단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또 승부를 또 걸어야 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일단 나눠 먹어야 될 입장인데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바로 이 이제 OLED 쪽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 속에서 소형 OLED하고 대형 OLED 쪽을 갖다가 일단 점유율을 갖다가 이제 얼마나 넓히느냐. 그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될 것이고 또 일단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일단시 턴어라운드를 하더라도 턴어라운드의 정도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그런 중요한 이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중국이 이 LCD 부분, 중국이 이러한 패널 부분에서 한국을 자꾸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단 자꾸 중국 시장으로 일단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과거를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삼성과 LG전자가 소니보다는 일단은 크게 열세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 소니를 갖다 능가해버리고 지금은 가전부에서는 LG전자가 1등으로 올랐었고, 그죠? 삼성전자도 올라서 있고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LCD 쪽도 일단 점차 중국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넘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일단 또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일단 중국이 또 일단 우리 점유율을 갖다가 빼앗아 갈 겁니다. 그죠? 이런 단계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초격차를 또 벌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얼마나 선전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스마트폰 OLED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해놨는데 뭔가 일단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 수요 전망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올해가 일단 2020년 아닙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일단 여러분들 이 소형 OLED 쪽은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소형 OLED 쪽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OLED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제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의 전 세계 인구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가 일단씩 스마트폰을 갖다가 일단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항상 보면은 뭐가 따릅니까? 소형 패널이 일단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런 때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소형 이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은 주로 일단씩 가격이 비싼 OLED보다는 바로 LCD 쪽을 갖다 선호하는 이러한 쪽을 선호하는 쪽은 개발도상국 국가들 좀 삶이 좀 어려운 그런 국가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좀 이제 여러분들 고성장을 하거나 선진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OLED 폰을 다 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LCD도 버릴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이제 태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물량을 또 많이 일단 내놓을수록 단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이러한 이제 저임금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장 전망이 밝아요. 그때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일단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일단 우리가 고려해서 물량이 늘어날 텐데 수요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 이제 공급을 갖다가 하려면은 단가도 일단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앞서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 이 전망이 밝다는 것은 여기에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매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진다면은 LG 디스플레이는 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POLED가 상당히 앞으로 일단 비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점차 점유율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출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점차 일단씩 점유율을 높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용 이제 소형 OLED 패널 수요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용이 아니고 이제, 이 OLED하고 대형하고 이제 소형인데, 그렇습니다. 이 OLED 대형 TV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매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가세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일단 쭉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수요가. 그래서 이런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계속적으로 일단씩 높여져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OLED 패널의 수요는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도 보면은 처음에는 2018년은 아주 적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LG 쪽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10%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10% 일단씩 전가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LCD가 기존에 일단씩 장악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OLED 쪽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일단씩 패널 중에서 OLED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LCD 쪽은 이제 이렇게 일단씩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OLED 쪽은 서서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OLED에 일단 수요가 늘어나듯이 계속해서 증가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형 OLED도 그렇고 소형 OLED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LG 디스플레이도 그만큼 일단씩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 갖다가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영업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갖춰진다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가전부문에서 LG 쪽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한 여러분들 성장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단 여러분들 LG 화학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일단 고도의 성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일단 굉장합니다. 근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뒤처질 리가 없습니다. 사실 LG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OLED 쪽에서도 앞으로 일단들 굉장한 일단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이 OLED TV로 일단 대체도 일단 중요하다. 아까 이제 소형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일단 그렇게 우리가 봤고 OLED TV 대형 쪽에서도 앞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LC 쪽은 TV 쪽 그죠? 포션이 20.6%.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18% 이렇게 이제 지금 비중을 일단 점하고 있는 상태. 아직도 일단 매출 비중이 LC 쪽이 일단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OLED 쪽을 갖다 이런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OLED TV가 있지 않습니까? 12.1%를 갖다가 이제 비중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이 OLED 모바일 이거는 이제 POLED죠, 그죠? 이쪽이 이제 9.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것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아직도 일단 TV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일단 모니터라든지 이런 쪽이 여전히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또 아직 OLED 쪽은 아직 낮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일단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대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체를 갖다 해 나가는데 하고서도 이 점유율을 갖다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에서 일단시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넘어서든지 따라가든지 이렇게 돼야만이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지금 이제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회사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중시하고 이걸 비중을 낮추고 이것을 넓히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역시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일단 안착해 가면서 턴어라운드 일단 가시화되고 앞으로 수년간 회복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 여기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이 소형 패널 점유율의 확대가 성장의 열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형 TV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착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소형 패널에서 일단 삼성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얼마나 뺏어오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TV 대형 시장은 삼성과 중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틈새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이제 지금 역량을 발휘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투자는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죠?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투자. 이제 1등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격차, 2등 기업과 일단시 괴리를 갖다 많이 벌리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우리 봐야 되겠고.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뭐 초격차라는 이런 단계라기보다는 투자를 늘려가지고 점유율을 빼앗는 거. 이것이 이제 마켓 쉐어를 갖다가 일단 늘리는 거. 이것이 지금 숙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그 삼성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일단 싸움이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일단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이든 뭐 중국 기업이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미 점유율을 갖다가 이제 공유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단 빼앗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일단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기술이 일단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일단 이렇게 성능이 좋다면은 수요자는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술은 이미 이제 접목이 된 것이고 투자를 갖다 새롭게 했을 때 그 기술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하고서 일단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갖다 높여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패널에서는 바로 LCD에서 OLED 쪽의 비중을 갖다 전환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LCD에 비해서 OLED 쪽이 약해요. 비중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일단 시장의 트렌드는 OLED 쪽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까지 일단 못 미쳐왔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고 매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를 갖다 마무리 지어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제는 점유율만 뺐으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갖다 치면 이제 거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우리가 보면은 작년까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올해부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일단은 이제 회복세로 꾸며들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특히 이제 투자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이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소형 패널은 삼성의 독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일단시 중국이 점차 일단은 저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삼성에서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유율을 갖다가 조금 낮춰지게 될 것이고 그 점유율을 갖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과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빼앗아가는 이런 이제 구조를 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자꾸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삼성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시 LG 디스플레이는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 부분도 일단시 저는 전망이 나쁘지 않고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형 패널도 마찬가지고 소형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패널을 갖다 수요하는 쪽들은 누굽니까? 패널을 수요하는 쪽은 가전회사들이죠. 그죠? TV를 갖다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 삼성전자고 LG전자고 그다음에 중국의 일단 화웨이든 뭐 이런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형회사는 이제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들.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뭘 보고 일단 이 패널을 갖다 수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겠죠. 그죠? 기술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술이 일단시 축적이 잘 돼가지고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야, 지금 이제 패널이 일단시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일단시 거래처를 갖다가 포기하고 옮겨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 것이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기술력에서 모자란다 그러면 수요자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일단 기술에서 뛰어나다 그러면 수요자가 일단 몰리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일단 수요처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것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그 뚫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일단 기존의 일단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의 회사가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것만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또 쉽게 바로 일단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업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일단 이 독주가 이런데 삼성 거보다 일단 패널이 더 좋다. 이런 인식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일단 여러분들 그 도전을 갖다가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겠고요. 제품의 다양화 차원에서 수요자 선택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 들어주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성에만 여러분들 것만 일단 선호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일단 수요자들이 일단은 수요할 때 기술력에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앞서거나 가격 경쟁력에서 있지 않습니까? 생산 원가가 낮아져 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유리하다. 그러면 또 일단 수요가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소형 부분에서는 그죠. 단가를 낮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빠르게 일단 실적이 회복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시간을 두고 싸워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핵심은 기술력의 향상이 이제 과제인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얼마나 성기를 잡느냐 여기에 일단 달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의 어떤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턴어라운드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애널리스트들 전체 일단 보고서 내용들을 갖다 보면은 한결같이 지난해가 일단 저점을 찍고서 올해부터 일단 실적이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에 가면은 확실하게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그 내년에 일단 흑자 전환한다는 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일단 올해는 지난해를 일단 투자를 한데 했고 횟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심화됐고 그 올해부터 일단 조금씩 이제 횟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적자 폭이 이제 축소되는 대규모로 축소되는 이런 양상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올라야 되느냐?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내년에 흑자 전환한 상태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미리부터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이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진행되면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구매를 갖다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논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우리는 주식을 갖다가 잘 지켜보고 좋은 타임이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일단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단 사업 구조 자체도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그 내에서 일단 이제 변화가 이제 오는 것이지만은 LCD 부분을 갖다가 비중을 낮추고 OLED 쪽으로 일단 비중을 높이는 이런 과정에 있다.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이런 어떤 구조조정 갖다가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일단 처음에 얘기할 때 바로 일단 턴어라운드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일단 사업 구조 조정 갖다가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단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바로 일단 변신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격차를 갖다가 벌려나갈 수 있느냐. LG그룹에서는 일단 가전처럼 이렇게 되느냐.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다 충족시키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턴어라운드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 구조의 변화. 이것이 이제 성공 조정이 보인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걸 한번 제가 잡읍시다. 최근 들어서 일단 주목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갖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탄을 갖다가 일단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 디스플레이 이제 이 구동 칩이 패널 구동 칩이 이 드라이브 IC라는 것인데 이게 미국 기술이에요, 지금. 미국 기술이다 보니까 미국에 일단 중국에다가 일단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상태 속에서 수출을 하려면은 사실상 그래서 화웨이에 수출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반도체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패널 쪽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로막힐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막히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삼성에서는 우리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고, 그게 이제 성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하는 겁니다. 수출 안 하겠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의미는 뭘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 모두 화해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패널 부분을 갖다 화웨이가 BOE에서 공급을 받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LCD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받는데, 그 사실상 국내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SDS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비중이 낮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비중이 너무 지금 현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 거기만 그건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출을 할 때 화해만 이제 타겟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여타 업체들도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크게 일단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패널 사업의 사업 구조 변화 과정이 주목되고 동시에 실적 개선 추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턴어라운드 이전의 평가 수준에서 리레이팅 이제 타임에 진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익 개선 추세가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35,000원까지도 아웃퍼폼이 기대된다. 35,000원이 굉장한 거죠, 그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왜 이런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턴어라운드, 사업구조의 변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제 주목받으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갖다 미리 앞당겨서 반영하기 시작했다.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 하락 기조로 또 완전히 벗어나면서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도 일단 이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간 가다가 쉬고 중간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하면서 상승 기조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좀 팔아야 되겠지만은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런 기회가 오면 조정을 받는 기회가 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놓으면은 앞으로 멀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익이 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일단 이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가 삼성으로 좀 못 갔어요. LG전자는 많이 갔습니다. LG그룹에서 가지 못한 유일한 종목이 바로 일단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턴어라운드 사업구조 변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갔어요. 사업구조 변신을 하는 기업들 다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못 올라간 거예요. 그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서 턴어라운드가 맞물려 있고 사업구조의 변화를 갖다 갖는 이 기업이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정을 눌림이 있을 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